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네, 한 주의 시사를 정리해드리는 토요 시사 야부리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5월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5월이 하면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약간 날씨가 요상했어요. 우박 내리고 막. 추워. 5월인데 아, 그렇죠. 미세먼지 너무 많고. 아,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거의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인후염의 원인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도 있지 않을까. 아유, 100%죠, 100%. 돌림병이에요. 지금 여름 작가가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후두염이래요, 저기는. 인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목소리 깔지 마. 나도 내 목소리가 싫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상담은 어쩔 수 없이 네. 우리 배 감독의 낭창낭창한 목소리로 나갔어요. 배 감독 목소리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여자분 사연인데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네. 저희가 미루다가 마지막 날 배 감독이 녹음을 이제 했고. 급했죠. 네. 그리고 날씨가 그 우박 내리실 때 밖에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안에 있어가지고 우박이 그렇게 온지 몰라서 비만 온 줄 알았어요. 다 젖어 있길래. 몰랐죠. 제가 그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인스타에도 남겼어요. 진짜 크고 엄청나게 많은 우박이 내려가지고 나 후드 뚫리는 줄 알았어. 아, 그럼 막 소리가 나겠구나. 네. 두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와, 이거 미쳤다. 근데 날씨가 좀 이상해요. 그것도 국지전처럼 약간 여름에 소나기들이 이 동네는 오고 저 동네는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치. 우박이 똑같이 이 동네는 확 오는데 분명 저쪽 동네는 맑어. 뭐 그래서 같은 인스타 올렸을 때 어머, 저도 서울인데 여기는 맑은데요? 막 이런 답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목동도 그렇게 우박이 많이 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날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좀 희한하죠. 그리고 날벼락이 한번 떨어졌대요. 야, 깜짝 놀랐네. 네. 아니, 나는 뭐 이런 걸로 기사를 쓰나 했는데 네. 그 집에 나무에 떨어졌다며? 그러니까 야, 전두환 전 대통령 집에 나무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로또 맞는 거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죠. 야, 진짜.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그러면은 정말 어려운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야, 그것도 기소한 날. 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기소가 된 날. 네, 명예훼손으로 아마 기소가 됐을 텐데, 야, 그날 벼락이 떨어질 일이야. 하늘이 노했다. 그렇지. 네, 그거는 뭔가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벼락 맞아 죽어라 이놈아. 그런 것으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쫙 가지고 오. 야, 집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는 진짜 그건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흔치 않다는 정도가 아니죠. 네. 거의 뭐 몇백만 분의 1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토픽 이런 데 나와서 보통 벼락을 맞아가지고 숨졌거나 아니면 벼락을 맞았는데 별 이상이 없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외 토픽에 간혹 나와서 아침 뉴스에 소개하고 뭐 이랬던 적이 정말 가끔. 제가 기자생활 10년 동안 그런 뉴스 한 번 전달한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이제 해외 토픽 뭐 이런 데서 아침마다 그런 외신을 정리해가지고 뉴스는 하잖아요. 그거 맡을 때 제가 벼락을 누가 맞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한 번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남미 어떤 나라에 누가 맞았다 뭐 이런 거. 몰라, 하여튼 뭐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데에서 한 번 전달한 기억이 있는데, 야, 이거 전두환 전 대통령 그것도 집에 떨어졌다는 게 집에 나무에 기소되는 날 날벼락이 쫙 떨어졌다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보통 일 아닙니다. 네. 나라가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자,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네. 날씨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음 주부터는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길 바라야죠.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의 달로 접어드니까.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야 뭐 처자식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일단 뭐 어버이날은 정해진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니까 관건은 어린이날인데 아직 어린이날의 존재를 알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좀 눈치채 짓고 있지 않을까? 6살인데 그렇지. 그래도
뭔가 본인의 그 권리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까지? 깨우치지 않았어. 네, 그럼 그걸 알려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너에게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걸. 네. 이미 눈치채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네. 몰라 아무튼 없는 거야 우리 집에는. 어린이날이라는 건 없다. 없어? 원래. 어린이집 가면은 막 다 파티하고 난리 나는데. 아니면 거꾸로 알려줘야지. 어린이날은 원래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날이다. 이렇게. 바로 다음 날이 어버이날인데. 그 똥하는 날이다. 원래. 어버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려줘야죠. 그렇군요. 네. 처가랑 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버이날을 어떻게 해요? 저희는 뭐 그거 조금 자유로운 편인데 네. 양쪽 집에 뭐 할 수 있는 이게 저희는 똑같아요. 원칙이 뭐 한쪽 집에다가 더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똑같이 드린다. 그래도 방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식사라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사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는 뭐 지난주에 이제 본가를 갔다 왔고 갔다 왔어 이미.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처가를 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앞뒤가 조금 바뀔 수는 있어도 무조건 똑같이. 방문하면 이 집도 방문하고. 그렇지. 요만큼 드리면 여기도 드리고 만큼. 네. 무조건 똑같이 한다. 왜냐면 그렇군요. 한쪽은 무조건 섭섭하기 때문에 그 연휴도 원칙이 있어요. 연휴 당일날 아침을 먹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점심은 시간이 뜨니까. 어중뛰니까 뭐 중간에 휴게실에서 먹든지 뭐 딴 게 먹고 그리고 이 집에서 아침을 먹었으면 저 집에서 저녁을 먹는다. 아하. 저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이 집에서 아침 먹고. 그렇지. 그래서 그 중간 타이밍에 점심에 이동을 하고 그 양쪽의 선후를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상황에 걸로. 따라서. 네. 피곤해. 피곤하지. 결혼하지 마. 길게 보면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배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예전에 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저희 집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한 편이었어요. 잠깐 들렀다 가라. 아니면 뭐 바쁘면 오지 마. 전주에 오든가. 그랬는데 구 처가가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렇지. 모이는 거. 네. 모이는 거,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거, 그리고 같이 술 먹는 거, 이거를 무지하게 중시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별로 뭐 그냥 크게 할 것도 없었어요. 우리 음식도 안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집 오면은 대략 5끼를 먹습니다. 한 끼 먹고 끝이 아니야. 5끼를. 한 끼 먹고 끝이라면 중시한다고 할 수 없죠. 일단은 저녁을 보통 먹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야식을 한번 먹고요. 야식을 먹고 술을 엄청 먹습니다. 내가 회사 회식보다 더 많이 먹은 게 끝이에요. 회사 회식하면서 필름 끊긴 적 없는데 처갓집에서는 여러 번 끊겼습니다. 진짜요? 네. 이야, 진짜 많이 먹는데? 엄청 많이 먹죠. 김 선생이 필름 끊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서 뭐 하는 말이지만 사위가 셋이 있었는데 네. 나머지 두 사위들이 술을 못 먹어요. 먹으면 한 잔만 먹어도 약간 막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프로 2명 앉아있고. 네. 야, 그리고 쉽지 않다. 나만 잘 먹는데 이 집안이 또 장모를 위시하여서 술을 잘 먹는 집안입니다. 대작을 해드려야 되거든. 혼자 힘으로 커버하느라 가지고 죽을 뻔했어. 쉽지 않네요. 그러고 술을 왕창 때려 먹고 다음날 아침에 늦게까지 아침을 자야 먹고.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북엇국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요? 네. 북엇국을 먹으러 해장을 하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자고 싶은데 꼭 사우나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사우나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을 또 먹습니다. 거기까지가 코스예요. 그래요? 네. 그럼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 그렇죠. 정규 코스. 네. 매 연휴마다. 연휴뿐이겠어요. 연휴 아닐 때도? 어린이날, 무슨 뭐 크리스마스 날.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이 왜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요. 진짜? 야. 굉장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살았어요 제가. 네. 난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 저희는 양쪽 집안 다 뭐 그렇게 크게 부모님들이 좀 저희를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별 문제 없이. 당신은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야 되겠네. 난 이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 지금. 어린이날만 좀 고수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애들이 산타가 없다는 거를 알며 받는 충격만큼 어린이날이 원래 어린이들을 챙기는 날이었다는 거를 충격을 같이 받도록. 그래요. 우리 더 청취자들께서도 가정의 달이라서 이제 가족들이랑 또 특별한 시간을 많이 보내실 텐데 행복하게 아름답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지금은 다른 게 아무것도 이슈가 안 돼요. 오직 정상회담입니다. 야, 드루킹 가지고 그렇게 드립을 쳤었는데 지금 불 잘 안 붙죠? 택도 없어요. 네. 지방선거 얘기도 안 나와.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월드컵이 다음 달 15일이에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 그러네. 근데 지금 월드컵 얘기 어디서 들려요? 안 들려. 그러네. 네.
온통 남북, 온통 정상회담입니다.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한 명의 그 스타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김정은 위원장. 야. 이 사람은 지금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슈퍼스타도 스타인데 네. 사람들이 오, 쟤도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목도한 게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닌가. 그렇죠. 옛날에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저 기자 때 네. 처음 막 이제 김정일 죽고 사망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어받았을 때 네. 저 살찐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음걸이 네. 뭐 그리고 뭐 이런 걸로 막 동그라미 쳐가지고 분석하는 기사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진짜 택도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 야, 그 공중파 뉴스들도 알고 보면 그런 식으로 인상평 많이 해요? 많이 했지. 그때는 워낙 우리 국정원도 뉴스 보고 김정일 죽었다는 걸 알 정도로 멍청이가 됐으니까 네. 그때 아마 육성이 처음 나왔다 그러면서 신년에 뭐 이렇게 발표하는데 육성 분석하고 막 하여튼 야, 지금 그 생각해 목소리 가지고 괜히 성격 추정해보고 막. 그렇지. 아, 그런 거 진짜 많았어요. 쓸데없는. 네, 뭐 무슨 단어를 몇 번 했다는 등 막 이러면서 아, 공격성이 엿보인다는 등 막. 지금 생각하면 참 김프로쇼 같은 방송 많이 했지.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나? 쟤들도 다 그렇게 해.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생중계로 봤으니까 네. 이게 만약에 그냥 뭐 녹화해가지고 활동 사진으로만 배포가 됐으면 그렇게 다가오진 않았겠죠.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짤들 가지고 기사 쓰고 이런 보수지들 아마 있었을 거야. 온갖 추측성들. 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누군 인사를 했네 안 했네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런 걸 많이 했을 텐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12시간을 막 생방송으로 계속 이제 봤으니까 그렇죠. 그런 뭐. 택도 아닌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려는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만든 좋은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게 없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생각보다 김정은이 되게 예의 발라가지고 뭐 또 문재인 대통령도 되게 이렇게 품격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스타일인데 두 정상이 약간 이제 그렇게 네.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나름대로 예우를 깍듯이 갖추고 또 품격 있게 대하고 그렇게 케미가 괜찮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두 정상 다 호감을 굉장히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거의 80% 육박하게 국정수행 지지 잘하고 있다. 네. 네. 당연히 잘하고 있지. 이게 지난번에 이제 그 정권 바뀌고 나서 네. 장미대선 있고 난 다음에 초반에 80% 육박하면서 뭐 국정수 근데 그때는 국정을 안 했잖아. 그렇죠. 안 했는데 그땐 기대감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1년 동안 국정도 했고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에 한 거니까 조금 뭐 여러 가지 블러핑이 된 걸 감안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봤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켜봤는데 참 좋더라. 이런 평가한 거니까.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한 인상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그거가 일종의 사회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게 제가 느낄 때는 진짜 냉면 열풍. 냉면 난리지 냉면. 난립니다. 네. 저처럼 원래부터 냉면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흐뭇하면서. 저는 관심이 급 사라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평양냉면에 막 열풍이니까 약간 나는 필동에만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약간 사라지려고 그래요. 저 삐뚤어진 마음. 정말. 그래서 요즘엔 모미를 파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미를 먹었어요. 사람 생긴 대로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 저는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평양냉면 싫어 이제. 그 남양주에 가면 공동경비구역 JSA를 찍었던 판문점 세트가 있어요. 그치.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는 게 유행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유행이냐? 아닙니다. 그러겠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답니다. 찍을만 하지. 네,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다 그렇게 악수. 네. 찍을만 하지. 같이 넘어갔다 오고. 그렇죠. 네. 나도 한번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자분 있으면 가면 좋겠네. 괜찮은 데이트 코스입니다. 그러네. 네. 남양주 멀지도 않고 갔다 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집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북한 지금 사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협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조금 길게 보면 우리 트럼프 오빠, 도람프 오빠가 와가지고 또 한바탕 쇼하고 싹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꼬가 조금 터지면 그때 막 본격적으로 쫙 개성공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 이제 문제라 기다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마 뭐 사전 작업 정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리 이제 검토해두고 그 이후에 급변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뭔가
짜잔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마 내부 검토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다리에서 그 도보다리라고 하던가요? 네. 다리에서 USB를 전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안에 향후의 남북 경협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남측에서 준비한 자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뉴스공장에서 개성공단 직함이 길어서 까먹었는데 하여튼 관련된 뭐 단체 장이신 분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H자 고리를 형성하자. 뭐냐면 한반도의 서해, 그러니까 뭐 목포, 뭐 군산, 그리고 인천, 그리고 북쪽에 가면 뭐 신의주까지 하는 그 벨트가 이제 중국이랑 접경이 돼 있잖아요. 그 황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물류 관련된 그 벨트 하나, 그리고 부산, 포항, 그리고 쭉 올라가서 함흥, 저 위에까지 하는 그 동해산 그쪽을 해서 태평양을 바라보는 라인이 나오잖아요. 일본이랑. 그쪽은 자원과 에너지 관련된 벨트. 그리고 그 사이에 판문점 그 라인 있죠. DMZ. 고 H고리. 요 H는 가운데는 뭐 관광, 생태, 평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한반도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특히 경제적인 부분의 가능성의 그 최대치를 한번 같이 구현해보자. 이런 제안이 들어있는 USB라고 합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가슴이 설렌 얘기죠, 사실은. 네, 네. 북한 입장에서도 미사일 붙잡고 앉아가지고 제재 계속 당하고 저러다가 이제 안에서 뭔가 막 소요 사태 일어나고 네. 밖에서 두드려 맞고 이래가지고 그냥 괴멸하느니 인정만 해주면 저희가 정상국가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낫겠다. 그렇죠. 라는 판단을 상식적이라면 하지 않을까. 네. 네.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입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군 자체를 한 단계 점프업 할 수 있는 대담한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김프로쇼가 또 무슨 내용을 다뤄야 할지 그때를 대비해서. 야,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재밌겠다.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요일을 하나 터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위한 나만의 데이트 코스를 소개해줘야 되나? 북쪽 게스트 하나 모셔야죠. 그런가요? 네, 그쪽에서. 뭐 아무튼 열차부터 일단 타보고 그러니까요. 지나가지고 중국 한번 가보고 야 그런 날 오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남북한이 기차로 연결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막 세워보고 있는데 지금도 경의선 약간만 보수를 하면 북한 통과해서 북경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러면 이제 심영원 작가 데리고 설명하라고 하고 나머지 쭉 기차 타고 그렇죠. 한 칸 통으로 빌려가지고 가는 거죠. 좋아. 괜찮네. 좋아. 하얼빈 찍고 백두산 갔다가 북경 갔다가 오는 그렇지. 그런 코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만약에 길이 열려가지고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청취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기차 한 칸 통으로 빌려서 생각만 해도 설레이네요. 한번 갔다 옵시다. 네. 자, 그래서 정상회담 그 이후로는 정말 모든 아젠다를 정상회담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네, 온통 이 얘기밖에 없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큰 이슈이기도 하고 후속으로 이제 터져 나올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잠깐 반짝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다. 뭐 쇼다. 뭐 이렇게 이제 일부러 폄훼하는 얘기를 자한당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실체적인 것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태 오빠 어떡하지? 그쪽 텐데. 진영의 그 뻘짓은 저희가 다다음 섹션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연관돼서 5월, 6월이 동북아를 둘러싼 외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숨가쁩니다. 지금 뭐 난리죠. 당장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트럼프 오빠 계속 또 트위터에다가 자기는 너무 빨리 하고 싶다. 막 난리.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두 사람 관심 받는 거 보고는 삘 받았어 지금. 그렇죠. 야, 내가 빨리 어떻게 좀 숟가락 얹어가지고. 모든 관종들은 남이 관심 받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지지. 나도 좋아요를 받아야 되거든. 난리 났어요 지금. 제가 좋아요를 2,000개 받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제3국에서 이렇게 얘기가 오가다가 판문점에서 하는 게 어떠냐 뭐 본인이 직접 트윗도 올리고 그랬던데 상당히 근접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여튼 주목을 받고 그걸로 뭔가 역사적으로 사진을 남기고 이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뭐 제3국보다는 판문점이 그림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그 12시간짜리 드라마를 멋있게 그려지는 걸 보이면서 트럼프가 약간 깨달은 것 같아요.
저기가 그림이 나온다. 그림이 나오지. 네. 저기가 최적의 세트다. 그렇지. 네. 뭔가 무슨 호텔에서 뭐 싱가포르 호텔 이런 데서 하면 좀 안 그렇잖아. 나잖아. 근데 좀 안 나오죠. 네. 네. 울란바토르 가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아마 이제 네. 판문점 뭐 그냥 just asking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남겼는데 뭘 asking? 에스킹이야. 사람 참 그냥 솔직합시다. 네. 네? 트럼프 형?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북미 정상도 판문점에서 만약에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 그러면 네. 그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을 테니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다면 판문점밖에 없다고. 거기가 제일 좋다고. 네. 네. 근데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축으로 놓고 해서 그 전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5월 초에 있어요. 근데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말이 한중일 정상회담이지 시진핑이 오진 않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하자고 해가지고 아 일본 지금 네. 난리죠. 네. 제발 만나달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뭐 없잖아. 없지. 명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껴달라고. 네, 숟가락 좀 얹어야 되는데 네. 속이 탈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성품이 좋으시잖아요. 그래. 껴줘. 소외시키지 마. 네. 사람 좋게 갑시다. 그렇고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또 5월 중순에 예정돼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북미 정상 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라고 치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으로 한중일, 한일, 한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6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북중 정상회담이 또 예상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도 나눈 얘기를 가지고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한국 러시아 정상회담도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 월드컵이란 말이에요. 명분이 좋잖아. 좋지. 네. 가서 한국 경기 보시고 정상회담하고. 우리는 어쨌든 뭐 전략적으로 육자회담 개최국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엮어가지고 그렇죠. 해줄 필요가 있죠. 굳이 네. 여기서 하나한테 억한 마음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전혀 없죠. 네. 누구 하나 적으로 돌려봤자 좋을 거 없습니다. 네. 특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끼워주면서 음. 뭔가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면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나가면 대신에 이제 큰 나라에 좀 운전대만 해주고. 네, 운전대만 우리가 주면 되니까. 네. 네. 지금은 그러니까 구도가 이런 것 같아요. 남북 두 나라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 4대 열강들이 뭔가 이 큰 판에서 껴야 되잖아요. 자기가 소외되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대부분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의하는 구도입니다. 구도 자체가. 괜찮죠. 시진핑만 약간 김정은이랑도 라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한국 통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끔 그 세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운전자가 맞죠. 네. 네, 훌륭합니다. 뭐 옛날에 육자회담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한참 진행될 때는 네, 약간 공허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해서 진짜로 뭐가 될 거냐.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양 정상들뿐만 아니라 네, 트럼프도 그렇고 네.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네.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 됐다 그러면 이 구도가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온도차가 약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이랑은. 그러면 약간 그것도 미국의 이익을 가장 뭐 지금도 미국의 이익이 가장 위에 있기는 하지만 돌발 변수가 너무 크잖아. 트럼프 오빠는 미국의 이익보다 본인의 이익 본인의 이익이 가장 크죠. 상충하면 아마 후자를 택할걸요? 아, 당연하죠. 뭐 관종이잖아. 하여튼, 그게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저렇게 우쭈쭈를 받으면서 막 즉흥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참 운이 좋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약간 온도차가 애매한 데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패싱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약간 그런 불만 섞인 표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급 화해 모드가 돼가지고 미군이 한국과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공고하게 자리를 가지게 되면 네.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는 사실 그렇게 썩 뭐 심사가 편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본인들 국가의 어떤 이익이나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를 삼았던 포인트는 뭐냐면 판문점 선언에서 한, 북한, 미국 3자 또는 거기에 중국 포함해서 4자 이렇게 회담을 적극적으로 주선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처음부터 껴서 4자라고 할 것이지 왜 3자 또는 4자냐. 왜 우리를 패싱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냐라고 불만을 갖고 있대요. 근데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사실 북한 쪽 의견이다. 북한은 굉장히 주체적인 나라잖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우리 멋대로 간다. 이게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이 꽤 간섭을 좀 하나 봐요. 그러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이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이었던 거야.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에 굉장히 많은 간섭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위정자들 세력들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상전으로 모셨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약간 그렇게 간섭하는 거에 대해서 편치 않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는 제스처를 줬는데 요때 우리나라가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요때 북한이 그렇게 해서 니네 빼자고 하긴 한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핑이 형 오세요. 그러면 중국도 남한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는 구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유 정치적으로 아주 완벽한 그림입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숨가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5월 한 달도 굉장히 지금 바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세계사적인 변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리정략적으로 볼 이유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런 거대한 세계의 평화의 흐름이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참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올해 또 이번 한 달의 변화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아무튼 의미가 있는 중요하죠. 네, 시기거든요. 네. 이 시기를 살고 이걸 직접 관전한다는 것 자체가 행운입니다. 굉장히 큰 이제 복일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끝까지 마무리도 행운으로 네. 될 수 있도록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상황에서 벌어진 세계의 질서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지금 한반도예요. 그렇죠. 나머진 다 이제 그 시대에 그런 게 끝났어요. 근데 여기만 이상하게 남아있는 건데 이게 해체되면 2차 대전 이후의 냉전 질서가 그냥 한 100년 정도가 딱 종식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역사적인 상황이다 지금. 자,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좋은 소식만 있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헤이 브로, 샤워할 때마다 샴푸, 폼 클렌징, 바디워시 귀찮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해결해줄 올인원 비누를 준비했어. 트러블, 두피, 냄새 제거? 걱정하지 마. 압도적 천연 원료에 명품 향기까지 더했으니까. 기억해, 남자는 비누야.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대용량과 착한 가격은 덤이야. 헤이브로. 제가 집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좀 생겨야 된다. 남자 여자 공간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재밌는 게 참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덜 싸우고 더 사랑하는 공간, 집. 김진애 박사의 공간 감수성 키우기 프로젝트 집놀이.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밤비. 정상회담하고 외교 얘기를 한참 했는데 숨이 깔딱깔딱 지금 타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죠. 원래 이 남북 화해 무드에서 삐딱선을 탔던 팀이 두 팀이 있어요. 아베와 자한당. 그렇지. 예. 근데 아베도 이제는 넘어왔습니다. 왜냐면 이 나라에 명운이 걸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갑자기 자기들만 빼고 그냥 쭉 가버리면 예.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뒤늦게 올라타고 있죠 지금. 끼워달라고 난리죠. 네. 그런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죠. 자한당. 네, 자유한국당. 지구상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야,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뭐 네. 홍준표 대표 얘기하는 거야. 원래 그랬는데, 네. 야, 애처롭더라. 네, 철없죠. 네. 하도 항의를 받고 막 그러니까 창원도당에서 그랬대죠. 창원에 원래 빨갱이들이 많다. 그랬다가 본전도 못 찾고 있죠. 거기서 뭐 이제 본인이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창원에서는 뭐 원래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부른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네. CBS 기자가 이제 녹취를 한 게 네. 나오는 바람에 그걸 풀어보니까 더 센 말을 한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요즘 창원 분들은 만나면 안녕 빨갱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아 그래요? 야. 너도 빨갱이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물론 이제 각을 세워야 되는 몇몇 군데에서는 조금 동조하는 분위기인데 네. 너무 그러면 안 되는 쪽에서는 지금 약간 엇박자도 나고. 자 보세요. 그런 색깔론이 먹힐 수 있는 데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지만 일부 남아있는 데가 대구 경북인 것 같아요. 그렇죠. TK 일부 지역. 그런데 그 나머지 지역은
그 먹힐 리가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는 않죠. 네. 물론 내심의 한 구석 마음으로는 이게 너무 잘한다. 뭐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다. 네. 근데 저렇게 막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네. 심정적으로는 고마울 거야. 네. 근데 그걸 드러내놓고 막 지지를 하기가 네. 약간 애매하니까 지금 그냥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제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출마하지 않잖아요. 자기 그냥 당대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겁니다. 죽을 맛이지. 동네만 나가면 내 공약을 얘기하고 나이가 누군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홍준표 욕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지. 아유 왜 나한테 그러세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네. 잃을 게 없는 게요. 어차피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론이 불거질 거기 때문에 네. 물러나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자기가 죽느니 각이라도 세게 세워가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숨어있던 복심들이 네. 또 의외로 표출될 수가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민주당 쪽에다는 못 찍겠다.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찍던 게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좋으니까 네.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찍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일부 있겠죠. 네. 네. 근데 본인이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막 했는데 생각보다 퍼센트가 많이 나와. 그러면 봐라. 선방한 거지. 내가 하니까 된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 문재인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주고 그냥 대충 이리저리 끌려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네. 뭐 이런 여러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거를 잘 못 치러가지고 뭐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도 참패의 원인이 되거든요. 개인의 이익으로 놓고 빙의해서 보자 그러면 모르겠고 세게 질러가지고 네. 어차피 안 나와서 죽으나 조금 잘 나오면 내가 이 모든 공을 가져가. 역시 네. 선거를 다르게 볼 줄 아는다는 둥. 네, 선거 판세를 제대로 읽을 줄 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랑 트럼프나 심리 상태가 같습니다. 비슷하지. 네. 네. 나의 이익이 무엇이냐 그렇지. 만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이 잘 되면서 자기가 사퇴하고 떨어지면 그게 좋은 뭔 소용이야. 것이냐? 소용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자유한국당 실제 선수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죠. 그리고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당에서 쓰는 캐시프레이즈를 안 씁니다. 안 써. 죽겠지. 죽을 맛이겠죠. 그리고 뭐 탈당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안동시장 권영세 탈당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전략공천으로 홍준표 대표가 찍어 누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못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탈당했고 안상수 창원시장. 그렇죠. 그도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무소속으로 해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죠. 울주의 강길부 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요 분이 또 홍준표랑 막말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러나라 그러고 네. 네. 난리 났어요. 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참 갈라져서 저는 참 좋아해요. 네. 홍준표 대표 계속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은 김프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총선 때 괴멸되는 보다 더 빨리 괴멸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뭐 이런. 총선까지 가야 돼. 그래? 왜냐면 일단 뭐 국회의원도 좋으나 싫으나 있으니까 너무 빨리 가라앉아가지고 또 물타기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하. 길게 가시라. 기왕 망가질 거 확실하게 망가져라. 계속 이렇게 쭉 가가지고 총선 때 괴멸되자. 홍준표 지킴이를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은 연일 똥벌들 날리고 계십니다. 그 혼수성태 오빠는 왜 단식하고 계세요? 드루킹 특검 받으라고. 야 어. 소신 있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으면 꽤 뉴스가 많이 꼭지로 다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초라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갔는데 국회 본관 앞에 계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봤는데 밀짚 모자를 쓰고 패딩을 입고 앉아가지고 야 단식 투쟁을 해도 되게 폼이 안 나게 한다 됐어요. 뭐 하여튼 단식 투쟁 열심히 하시고. 그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가가지고 치하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밖에 없다며. 얼마나 고맙겠어.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예상했었잖아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려고 할 거다. 근데 자한당은 분명 반대할 거다. 근데 역시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판문점 회담을 국회에서 비준하겠다는 이제 청와대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절대 못 해준다. 얘기했대요. 파주에서 뭐 냉면 파티 벌이고 냉면 파티 와가지고. 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정략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냉면에 대한 아쉬움이 아닌가. 못 먹어서? 그렇지. 좀 싸드릴 걸 그랬나? 국물 좀 남겨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맛을 못 봐서. 내가 냉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니네? 또 다른 해석인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냉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입니다. 알고 봤더니 김성태 의원이 진짜 완전 평양냉면에 막 그렇죠. 네. 환장할 수 있거든. 그리고 노회찬 의원도 가서 먹었잖아요. 오, 네. 그렇지.
근데 왜 제1야당인 우리를 안 부르냐. 이런 거야. 그럴 수도 있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그분도 이제 약간 냉면 매니아예요. 그래서 그분 지역구가 저기였죠 아마? 노원? 네. 네. 노원의 지역구가 있는 가장 좋은 점을 하나만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평양냉면의 총본산인 의정부 평양면옥을 20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이 행운이다. 가깝지. 라고 네, 생각한다. 가까워요. 네. 네. 그만큼 좋아하시거든요. 김성태도 좋아했던 거야. 그럴 수 있네요. 네. 어. 근데 드러내놓고 막 저도 냉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손들 수는 없으니까 내심 불러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안 부른 거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네, 넘었는데. 넘어온 행맨인데. 네. 야, 그 원조인데. 삐질 수 있거든요. 이 북경 가가지고 네. 그 옥류관에서 먹고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다르죠. 야. 네. 저도 북경 옥류관에서 예전에 냉면을 별로 안 좋아할 때는 음. 그냥 큰 감흥 없이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북경에서 먹어보고 어디서도 먹어보고 다 먹어본 결과 평양 옥류관이 가장 맛있다라는 결론을 노회찬 의원이 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맞겠지. 거기가 제일 네. 맛있다. 맛있겠지. 응. 원조인데. 본산이니까. 네. 김성태도 좋아했던 거야. 아, 그렇지. 막 냉면 사랑 회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백종원 체인이 응. 뭐 맛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LA에 있는 백종원 짬뽕 먹어봤어요? 아니 달라요. 달라? 맛이 달라. 아하. 맛이 없어. 그렇구만요. 그 제가 이제 한 달 LA 가서 있을 때 네. 어느 날은 한국 음식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먹을 거냐? 그래도 제일 이 맛의 편차가 적은. 그렇지 조미료를 써가지고 네. 이 가장 이 세게 나오는 네. 그 백종원 짬뽕을 한번 먹으러 가자. 아하. 그래가지고 먹으러 갔거든요. 맛이 달라. 달라? 아 맛이 달라. 그런 거 왜냐면 현지에서 나오는 재료와 네, 식재료 이런 걸 또 섞어서 쓸 거 아니에요. 네. 맛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북경에서도 아마 그럴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같을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김성태는 내심 얼마나 기다렸는데 나를 패싱하다니. 요거는 김 프로쇼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해석인 것 같다. 전문성 1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해석. 그분 인스타그램 그 서브 계정에 가면 냉면 사진만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게 또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단식 투쟁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이 단식 투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냉면을 옥류관에서 공소해서 갖다 주는 거다. 그러면 바로 끝낸다. 그러면 또 면전에서 주면 폼이 안 사니까 어떻게 뒤로 드려야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단신이 그렇게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럴 것 같다. 그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을 순 없지. 왜냐면 모양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난 요거에 500원 걸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온 것만 생각해서 국물만 마신다. 국물은 내가 마셔드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국물이 진짜거든. 국물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면이야 뭐 어디서 뽑든지. 근데 국물의 맛은 흉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물만 한 모금 맛있겠다. 내가 또 이 며칠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정성을 봐서 국물만 마셔드릴게. 보통 그러면 한 모금 살짝 먹는 신용만 하잖아요. 다 먹을게. 한 대접 다 마신다에 500원 갑니다. 면만 남기고 면은 싸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면은 이게 조용히 그 지퍼백에다가 지퍼락에 해가지고 싸가서 우리 그 램페이지에 나왔던 바로 그 지퍼락으로. 그러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김포쇼를 듣고 계신다면 꼭 한 그릇 싸가지고 가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님 옥류관에 전화 넣으세요. 그렇지. 그럼 해결됩니다. 그 한라인 있으니까 한 그릇만 좀 배달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렇지. 갖다 주면 되잖아요. 맛있겠다. 자, 하여튼 그렇게 자유한국당은 똥보를 차고 있고요.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요건 신박하다. 요건 좀 신박하더라. 신영복 선생의 글씨를 놓고 이제 뭐 그걸 했다고 사진 촬영을 했다면서 어떻게 신영복 같은 빨갱이의 글씨 앞에서 찍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이 몰라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전향을 했다고는 하지만 김문수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 과거를 부정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신영복 선생을 어떻게 빨갱이라고 합니까? 그 JTBC가 또 잘 찾아가지고 그것도 처음처럼은 놓고 뭘 하대 또. 사람들 진짜 막말을 해 너무. 뭐 이게 맥락이 없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이라. 그렇죠. 김문수 씨는 진짜 좀 그래요. 많이 뭐 맛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김태호 경남지사 이제 후보 그리고 김문수 지사 뭐 이런 분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막 남발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욕했으면서. 그렇지. 정말 살아야 되니까. 막 문재인 대통령 칭찬도 하고 막. 그렇지. 네. 김문수 씨는
서울 시민 중에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셋째부터는 대학 학비를 다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막 얘기하는 건가? 뭐 그렇죠. 예. 김태호도 사실은 옛날 경남도지사였고 홍준표 도지사가 병원을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닫았잖아요. 그리고 포퓰리즘 나는 그런 거랑은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막 떠들어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런 공약을 발표할 거면? 뭐 그냥 기대도 안 하지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 네. 하여튼 꼴보기 싫습니다. 배현진 씨, 이제 송파을 역시 예상대로 나왔고 자기가 뭐 메르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야. 뭐 이런 일을 하는데 뭐 열심히 하세요. 되면 좋지. 네. 될 수 있으시면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언론 탄압의 뭐 당사자인 것처럼 네. 주역인 것처럼 막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오는데 아니 최장수 사실 가장 앵커가- 혜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참 어떤 멘탈이면 저런 멘탈은 좀 배우고 싶어요. 저 굴하지 않는 멘탈. 그렇죠. 이야 저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걸까? 좀 배워야 돼. 그런가요? 우리가 그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 네. 아 그리고 조원진 그 자유애국당 의원은 또 집회에서 막말을 해가지고. 아 이분 뭐, 막말이야 뭐. 근데 약간 도를 지나쳤더라고. 네. 직접적인 욕을 붙이더라고요. 문재인 네. 욕. 이렇게. 이 관종에겐 무풀이 답입니다. 네. 네. 이거 다뤄주면 안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됐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람이 망가져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까지 심하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민주당이 54.9%, 자한당이 17.9%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아니요 원래 정상회담 전에는 20% 이상대였어요. 아 그래요? 떨어진 거예요. 아니 저는 17%도 높다고 봤어요. 사실 높죠. 더 이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바미당 6%, 정의당 5%, 네. 민평당 3.4%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한당이 정상회담 전에 드루킹 얘기로 한참 공세를 할 때는 한 22% 3%까지 갔었어요. 아. 네. 근데 쭉 빠졌습니다. 뭐 더 빠져야죠. 네, 더 더 빠졌으면 빠져야죠.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선거는 지방선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네. 생각보다 선전이네? 라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대패해버리면 그냥 힘이 없이 가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참패는 아닌 수준으로 나오면 기고만장할 거라고. 그렇죠. 네, 그런 상태로 가다가 총선 때 개면하는 걸로. 아 꾸준히 밀고 있는 저 스토리. 제가 보는 빅픽처는 네, 생각보다 이 정도면 자한당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닌 거 아니야? 그렇지. 국민 여론은 아직 우리한테 있지. 이걸 뭘 잡으면 된다. 거의 마블의 스토리에 가까운 빅픽처네요. 네, 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어그로를 더 끄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근데 이미 민심은 많이 이격이 돼 있는데 네. 이 여러 가지 구도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선전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뻘소리를 계속하다가 결국엔 총선에서 총선에서 괴멸. 괴멸한다. 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빅픽처입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린다. 네. 하여튼 굉장히 쪼그라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하여튼 네. 뭐 그렇고 바미당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데 한철수 씨 뭐 합당하면은 지지율 오른다며 뭐 뻘소리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방선거가. 그렇죠. 4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40일이면 굉장히 많은 날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금방 지나가는 날이거든요. 금방이죠. 네. 그래서 지켜볼 포인트들이 많이 있고 최고 격전지는 수도권하고 부산 경남이에요. 네. 근데 수도권은 얼마나 해줄 것이냐 사실은 자한당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까지 득표를 해줄 것이냐 그렇죠. 요 포인트. 그리고 부산 경남에서는 과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텃밭이었던 부산 경남이 이제 확실하게 게임 체인징이 되느냐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테고 뭐 이제 조금 예민하게 바라봐야 될 텐데 수도권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김문수가 나와서 참 다행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글쎄요. 박원순 시장이 재선이 되는 확률이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무조건. 근데 어떻게 그러면 연대는 있을까요? 김문수와 안철수. 김문수 안철수. 네. 왜냐면 그냥 둘만 놓고 보자 그러면 네. 김문수 쪽으로 합쳐지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네. 안철수 쪽으로 합쳐지면 그래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약간이라도. 네. 라는 분석들이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다고 봅니다. 연대. 그래요? 네. 연대를 한다. 오. 걔네들은 체면이고 뭐고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막판에 한다. 어. 그래서 장렬하게 떨어진다. 그래요. 네. 저는 안 한다에 한 표 겁니다. 왜냐면 개인의 이익으로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를 밀어줘가지고 좋을 게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사이드로 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되겠죠. 꼭 선거에서 구도가 걸린 뭔가 이권이 아니더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아마 사이드로 주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가 그대로 버텨봤자 10몇 프로 얻어가지고 떨어져봤자 뭐가 좋아요. 저는 안철수의 캐릭터 때문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뭔가를 주면서 통 크게 뭐를 줘야 되잖아. 네. 주면서 이걸 연대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의 캐릭터상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 아니죠. 이런 거죠. 당대 당 차원으로 바른미래당이 뭔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미래당은 주려고 할 텐데 그럼 안에서 싸우면 날 것이다. 근데 뭐 어차피 안철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대의 득표율을 확보를 해서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같이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것만 유일하게 네. 안철수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거에 복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안철수 쪽에서 뭔가를 많이 줘야 돼요. 줄 수 있는 거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안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봅시다 한번. 그러니까 자기 대선 후보 이미지 때문에라도 무조건 35% 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주더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저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주면 안철수를 나중에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동물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안 되고 이거를 안철수한테 밀어줘가지고 안철수 개인한테 좋은 일을 시켜주느니 그냥 둘 다 폭망시켜버리자. 그러면 안철수는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한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입지가 올라간 선수가 있는 바른미래당을 먹는 것이 쉬울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는 바른미래당을 흡수하는 것이 쉬울 것이냐. 자기들 보기에는 전자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을까 그래요? 싶은 거죠. 어차피 자한당에는 앞으로 대선 후보가 없고 바미당에는 유승민 안철수가 있고 좀 찌그러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대선 후보가 있는 당과 없는 당의 차이는 크니까 내부에서 발굴하는 이슈는 이미 끝났으니 저렇게 해서 키워서 각자 도생을 하는 것보다는 둘이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 판단을 동물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해요 저는. 보죠 뭐. 뭐 하여튼 지켜봅시다. 500원 내기. 네. 네. 김문수와 안철수 간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네. 라는 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김 선생의 생각이고 네. 저는 개인들의 캐릭터를 봤을 때 그게 큰 그림으로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인데 그것도 쪼잔한 애들이라서 만들어내기가 못한다. 어려울 것이다. 캐릭터상. 아, 네, 그게 오케이. 제 해석인데 그거는 한번 500원을 내기를 하면서 한번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조현민과 대한항공 집안. 네, 아이고 조씨 일가가 난립니다. 난리예요. 네. 네,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나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네요. 일단 조현민 씨가 경찰서 가서 사과를 하고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기자들 앞에서는 그냥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만 6번 반복했다고 하고 조사를 받아서 실제로 들어가서 한 얘기는 물컵을 던지긴 하였으나 사람을 특정하여 조준하진 않았고 사람이 바닥에 없는 던졌다. 방향으로. 네. 근데 그 물이 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HS 애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아마도 HS 애드가 아닐까 짐작을 했는데 그렇기도 하고 밀수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압수수색하고 평창동 자택도 한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비밀의 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 번 더 털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내용물을 밝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남아 있을까 싶은데요. 거기서 이제 뭐 고가 뭐 그림이나 미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 있거나 그럴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그걸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사서 운반했다는 사실 증빙은 나오기 힘들잖아요. 네, 세금이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유의미하게 네. 낼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대한항공 사실은 그 땅콩 회항 때만 해도요. 내부 임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갑질이 심각한 건 알고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시하는 거는 삼가했었어요. 어떻게 네, 그때는 쉬쉬하면서 박창진 사무장만 거의 뭐 소리돌림 당하고 그렇죠. 바보 되면서 그냥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우.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이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 오후 저녁에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긴 계단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본관이랑 별관 사이에 거기서 오늘 총수 일가 갑질에 대해서 촛불 집회를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사실 초유의 일이잖아요. 초유의 일이죠. 네.
본인들의 신상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당할까 사실 걱정도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걸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왜 오늘로 했냐? 네. 왜요? 일요일 날 했어야지. 사람 많이 지나갈 때 보게? 아니요. 일요일 날 해야 돼요. 왜냐면 금요일 날 저녁에 하잖아요. 그게 뉴스가 안 나오는구나, 월요일 잘. 날 신문에 사진으로 안 나와요. 이건 V4 벤테타를 하면 그림이 되거든요. 쫙 앉아가지고 가면 쓰고 앉아 있는 거를 네. 일요일 저녁에 했어야지. 그럼 조간신문에 도배가 될 텐데. 그분도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주 5일 근무를 지켜가지고 시위를 하시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아름아름 막 되니까 네. 퇴근하고 가서 하자라고 네. 했을 텐데 조금 큰 그림을 그리거나 전략적으로 막 사고해가지고 이거를 메커니즘을 알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물론 오늘 다루기는 할 텐데 오늘 저녁에 하면 밤에 뉴스들이 나오기는 할 텐데 토요일 아침에 신문에 뭐 사진 좀 나오고 지나가면 이게 이슈로 막 불거지기는 좀 어려워서 그거는 조금 아쉽다. 네. 네.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신상이 노출되지 않게 각자 가면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마스크를 준비한다. 그래서 또 V4 벤데타 영화에 나온 그 마스크 있죠. 네. 그거를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등 의견들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등장할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굉장히 초유의 사태고 임직원들도 더 이상 이렇게 휴시하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그림이기는 할 텐데 뭐 내부적으로는 대한항공 직원들은 얼마나 이걸로 좀 뭔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대한항공 임직원 관계자들이 혹시 이거를 들으시면 네. 1차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 보고 네. 호응이 좋아가지고 왜냐면 이거 적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회사 쪽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 이게 특정해서 누구 나왔는지 막 체크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지. 네. 예, 근데 이제 한 번 했는데 괜찮다, 반응도 괜찮다 그러면 또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주 초에 하시고 월요일 저녁이 더 좋습니다. 금요일 저녁보다는. 이슈가 일요일 오래 가겠네요, 월요일 저녁에는 저녁이면. 모이기 어렵지. 네. 근데 월요일 저녁에 상관없어요. 좀 늦게 해도 돼. 그 다음날 아침 뉴스가 있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월요일 저녁에 가급적이면 네. 다 모여가지고 게릴라성으로 하더라도 모여가지고 한번 하시라. 음흠. 2차로. 그럼 1차로 한번 하면서는 모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 대충 이게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했던 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셔가지고 가면 모양을 좀 다채화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채롭게. 네. 이런 팁들 혹시 대한항공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김프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무브먼트 형태로 발전할 것 같다 그러면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는 사람 인터뷰를 한번 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오, 네, 괜찮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음성 변조는 좀 필요하겠지만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저도 대한항공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V4 벤테타도 괜찮은데 조금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네. 가면이 그림이 좀 되게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좀 좋지 않나. 아니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망토랑 모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가면, 모자, 망토까지 세트로 딱 그거 뭐 해봤자 크게 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림이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있습니다. 가장 좀 흥미롭게 하려면 사실 이제 조영호 회장, 따님 두 분, 네. 뭐 이런 사람들 가면 만들어가지고 쓰는 게 아. 제일 핫하긴 할 텐데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약간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이제 네.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시길. 네,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혹시 누군가 다 찍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나눠주고 이런 게 되면 그 사람만 원팡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각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각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머리를 짜시는 게. 네. 그래서 조현민 씨는 지금 조사를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에서 이제 검찰 쪽에 일을 하면 검찰이 받아서 기소하고. 뭐 이렇게 일단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키를 쥐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검찰에서 뭐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될 때도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 어쨌든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를 진행을 쭉 한 다음에 검찰이 넘겨받는 모양새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작정하고 막 터는 거를 검찰도 약간은 지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고 일단 키를 경찰이 주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혐의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뭐 업무 방해랑 약간의 그 상해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검찰에서 잡들이를 하거나 이러기에는 모양상 좋지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관세청에서 압수수색했거나 뭐 이런 것에서 수사 의뢰를 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직적으로 뭐 탈세를 했거나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이제 검찰 차원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어서
그래요. 이 얘기는 아마 내일 나올 돼지엄마와랑 하는 시사에서 많이 하실 걸로 기대가 되니까 네. 그때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냥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관련된 얘기 중에 또 하나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이디야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디야 입장에서는 네. 괜히 지금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었거든. 대빵 맞았죠. 시청 서소문으로 넘어가는 오른쪽에 이제 대한항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1층에 이디야 커피가 있어요. 저도 그 앞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거기 이디야 커피 이제 오랫동안 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딸들 거였다는 거지. 이디야 주인이 조현민 씨죠. 네, 네. 정석기업이라는 그 한진 계열사가 있어요. 부동산 관리회사 네, 이런 거겠죠. 부동산 임대 관리 용역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대표자로 조양호 회장하고 조 에밀리 리, 조현민 씨죠. 그렇게 등재돼 있어요. 이거는 뭐 부동산 관리회사는 보통 재벌 기업들이 많이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건물 짓잖아요. 네. 그럼 그 건물의 임대, 관리 뭐 이런 거를 이제 도맡아서 하는데 그렇죠. 사옥 관리죠 한마디로. 예, 상장 안 하고 보통 이것들은 그냥 지분 그 자기 식구들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 따박따박 예, 네, 수익 올리고. 그걸로만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나죠. 예, 그걸로 이제 배당하면서 이제 가져가고 뭐 이렇게 현금 이렇게 벌고 이런 수단으로 보통들 쓰거든요. 네. 예. 그 정석 기업이 이디야 커피를 2개를 했어요. 하나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에서 하는 건데 그 1층에 있던 이디야 커피숍 저 이디야 커피 가맹 본부 측에서 가맹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네. 해지할 만하죠. 네. 그쪽에서는 뭐 딱히 자기들이 뭐 지분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 이제 한참 있었는데 네.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디야 커피의 지분을 뭐 대한항공이 갖고 있거나 전혀 없다, 조씨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네. 어차피 우리야 뭐 그 사람들이 뭔 잘못 있어. 그냥 이디야가 싸고 괜찮으니까 가맹 계약을 했을 텐데. 가맹 좀 넣어달라고 해서 한 건데 계약을 해지해 버렸고 그리고 약간의 그 문제사 소지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그 정석기업 쪽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각 잡고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거를 하면 문제가 될 텐데 네. 검토했겠죠. 근데 아마 계약상 가맹 계약상 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거나 뭐 이랬을 때 뭐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 줄 일은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디야도 등 돌린 조씨 집안이다. 네. 네, 저희 일주일 동안 얘기를 대충 이렇게 쑥 훑어봤어요. 네. 자, 하여튼 뭐 정상회담과 그 지금 한중일 러시아까지 외교 네. 뭐 이게 가장 지금 큰 이슈니까.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는데 삼성의 분식회계 네. 관련해 가지고 좀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지만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삼성 관련된 얘기들은 한번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서 네. 약간 특집처럼 완벨리 한번 모셔서 쿠폰을 써야 되니까 네,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을 모셔가지고 삼성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네. 네. 저는 이제 마치기 전에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봤던 뉴스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119 구급대원 뉴스예요. 그렇죠. 술 취한 분을 구급차에 태우고 가시다가 그분이 행사한 폭력에 크게 상처를 받으시고 결국엔 숨지신 사건. 네. 아,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술 취해서 행사하는 폭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가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조금씩 이제 세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또 한동안 2013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때 주폭 관련된 거를 막 기획해서 굉장히 세게 다뤄가지고 그 이후로 조금 세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취자들에 대해서 경찰서 와서 소란 피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강력범죄로 다루겠다라고 발표도 하고 해서 실제로는 주폭을 했다가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상태까지 지금 오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산발적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 뉴스들이니까 네. 요거는 좀 챙겨서 봐야 되죠. 저도 술을 먹고 좋아하긴 하지만 술 먹고 행패 부리거나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 범죄보다 더 세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절대 그런 짓 못하게.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 분의 목숨을 그렇게 앗아가다니. 게다가 119 구급대원인데. 그렇죠. 참 정말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네. 저는 한 주를 통틀어서 가장 관심이 갔던 뉴스가 뭐냐. 연합뉴스 5월 3일자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사우나 자주 하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 영국 브리스톨 대학과 핀란드 동부대학 연구팀이 이번엔 몇만 명입니까? 남녀 1628명 15년에 걸쳐서 진행한 조사야. 15년. 사우나를 매주 몇 번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누고
뇌졸중 발생률을 비교했는데 하여튼 사우나를 자주 하면 의미 있네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저희의 그 잊혀졌던 코너 하찮은 뉴스 농장이라는 그 코너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사우나를 매주 2-3번 하는 사람이 한 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률이 14%, 오. 4번에서 7번 하는 사람은 61% 이야. 낮답니다. 굉장히 개선되네요. 그렇지. 사우나를 자주 하세요, 여러분. 녹음 끝나고 사우나 갑시다. 자, 그래서 한 주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또 한 주 이슈 정리하는 걸로 찾아오고요. 네, 여러분 월요일 날은 5월 5일이 이제 대체휴가로 5월 7일 쉬게 되죠. 그러면 오랜만에 연휴입니다.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하여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이슈 정리하러 찾아오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